오늘 나갈 진도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 있었던 것들도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 여기 89쪽부터 가야 되지? 89쪽? 근데 결국에 이 책 하나당 한 3번에서 4번 정도 수업마다 지금 끝내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일단 복습하고 숙제하는 거 좀 열심히 해가지고 까먹지 말고, 특히 지금 수능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좀 더 잘 챙겨놓고 이제 실무랑 엔제 많이 풀 거니까 그때 좀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연습을 잘 해놓도록 하자. 이 보면은 이게 13단원인데 13단원 이 주제가 절대값과 극한이야. 그치? 근데 요거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x, 이거 수렴할까 아니면 발산할까? 바로 생각할 수 있지. 발산. 발산. 그치. 이게 0보다 클 때는, x가 0보다 클 때는 1이지. 근데 x가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바로 발산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그 제일 89쪽 제일 밑에 줄에 절대값 함수의 극한이 출제되면 좌우 극한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거 파악할 수 있지. 그치? 요거 한번 다시 예시를 들어볼게. x가 1로 갈 때 x-1분의 절대값 fx. 근데 이게 이 극한이 존재한다를 이렇게 얘기했어. 존재한다. 그러면 존재한다를 했으면 fx는 x-1을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될까? 그치. 그것도 대답 바로 잘하네. fx는 x-1을 적어도 2개를 인수로 가지고 qx가 돼야 된다. 이게 그냥 시험 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요거를 조금 우리가 한 번만 이론으로 정리를 하고 간다라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수렴했으니까 밑에 분모가 0이면 지금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F1은 0. F1은 0이라고 하는 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 fx는 x-1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인수로 가지니까 여기를 qx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놓았다고 하면은 위에 있는 qx랑은 좀 다른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지워볼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fx에다 얘를 다시 한번 대입해봐. 이거 지금 대입했어? 대입해버리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그 다음에 위에가 절대값 x-1 하고 절대값 qx, 이렇게 절대값을 잘라서 쓸 수 있겠지. 이렇게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게 우극한 쪽, x가 1로 갈 때 우극한 쪽이랑 x가 1로 갈 때 좌극한 쪽을 분리를 해보면 둘이 이제 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얘 양수잖아. 그치? x-1 양수니까 여기는 절대값 그냥 qx 이렇게 되는데, 이 밑에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그치? 그러니까 x-1이 빠져나오면서 마이너스로 빠져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절대값 qx가 된다.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 계산을 보면 여기는 절대값 q1인데 이 밑에 거는 마이너스 절대값 q1이야. 근데 수렴하기 위해서는 둘이 이제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에 q1이 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q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이 qx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x-1 곱하기 q1x 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이만큼의 전체 fx 전체에 대한 그 극한은 극한이 아니라 함수는 x-1의 제곱에 q1x 이런 형태가 된다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 절대값이 들어가는 함수가 지금 수렴한다고 했을 때 이 값이 0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까지도 찾을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요거 됐으면은 그 91쪽에 있는 체화기에다 한번 바로 적용해 볼게. 91쪽에 있는 체화기. 거기에다 예제 1번, 예제 2번, 예제 3번에 fx가 인수를 뭐를 몇 개 이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 잠깐 해보고 나랑 한번 비교해보자. 그리고 된 사람들은 바로 뒤에 있는 적용하기 문제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
예제 1번은 어떻게 했어? 그 지금 이렇게 적용해보라는 얘기였어. 요거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같이 해볼게. 예제 1번은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빼기 3 이게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존재하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이 fx 빼기 3 자체 있잖아. 요게 x를 적어도 몇 개 가진다? 두 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여기서 fx 빼기 3은 x제곱의 qx 형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납득을 하고 가면 되겠지. 그치? 민재 이거 이해됐어? 그 예제 2번은 그냥 말로 할 수 있잖아. fx는 x-1을 적어도 몇 개 가져야 돼? 4개. 그 설명은 여기 지금 여기 증명했던 거야. 여기 좀 참고하면 되겠지? 예제 3번은 적어도 몇 개? 2개. 그 바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서진이 이해했어? 이 45, 46번에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45, 46번. 응. 난 선거 사전투표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 선거. 오늘 안 돼요? 오늘 사전투표 할 수 있는 날이야? 안 돼. 아니지. 어제 끝났지? 저 어제 했어요. 어제 했어? 오, 생일 지났어? 아니 제가 교감생이 몰래 야자 째고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선거 거기 투표하는데 교감생이 나오시는 거예요. 투표하고 몰랐잖아요. 알아보세요? 딱 생일이 3월 2일이었지. 투표권 있었구나. 야, 첫 투표. 맞아요. 첫 투표. 그래서 막 그 주변 사람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그 선거 투표장 있는 막 그 어르신분들이 막 학생 첫 투표예요?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막 축하한다고 박수 냈어요. 교복 입고 왔어? 네. 오, 그건 받을 만하네. 학교 근처에서 갔었구나. 네, 학교 신청 다. 근데 교감 선생님 오셨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 엄청. '서진이도 생일 지난 거 같은데? 아닌가? 네, 그래서 어제 엄마가 누구 뽑을 거냐고 물어봐서 이 사람 뽑을 거라고 했는데 엄마 이런 사람 뽑으면 투표해줘. 약간 갈렸어 지금? 가족끼리? 아. 45번은 됐어? 45번? 잘했어. 다 잘했는데 계산이 아닌데?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응. 46번은 좀 어려웠던 포인트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얘를 어떻게 해볼 수 있어야 되냐면은 사실은 이게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지. 수렴한다를 했으면 이게 완전 엄밀하게 하려면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내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방향을 잡아볼게.
이 루트 안에 x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루트 안에 루트를 이렇게 크게 씌우고 이 안에 x제곱을 이렇게 넣어줘. 한 다음에 여기다가 절대값 fx를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알파로 수렴한다.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지. 그치? 그러면 fx는 x를 적어도 3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바로 x-a 그냥 대입 이렇게 쓰면 돼. 왜냐? 최고차이계에서 1인 4차 함수를 했으니까. 맞지? 그래서 따라서 f1은 2인 거니까 a 값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이게 완전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조금 엄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다 내가 그냥 보안 설명을 여기 써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봐. 이렇게 써서 푸는 게 이해가 됐으면은 그냥 괜찮아. 괜찮긴 한데 여기다 써놓는 얘기들 한번 봐봐. 루트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절대값 x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 그치? 근데 이게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우리가 범위를 구분했을 때 x가 0보다 클 때는 x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야. 그치?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x가 0보다 클 때 x는 그냥 루트 x제곱인 거야. 이렇게 바뀔 수 있지. 그치? 근데 그러니까 여기다 써볼게. x는 루트 x제곱이다. 여기다 빨간색으로 써볼까? x는 루트 x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랑 같은 거죠. 마이너스 x가 이 루트 x제곱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그때는 여기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x는 마이너스 루트 x제곱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치? 예시를 들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x가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루트 3 거잖아. 그치? 지금 그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면 원래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냐면은 이거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구분하면 지금 이렇게 나눠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플러스 사항은 x분의 여기 안에 넣을 때 루트 x제곱의 절대값 fx가 맞아.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0에서 좌극한이잖아? 0에서 좌극한이면 루트 씌우고 x제곱분의 절대값 fx는 똑같은데 여기에서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래서 둘이 같아야 되는 상황을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위에서 fx가 x제곱은 적어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왜냐면은 처음에 여기 루트 안에 x제곱쯤 이렇게 넣었을 때 절대값 fx가 넣는 다음에 fx가 x제곱은 인수로 가져야 되지. 그치? x제곱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건데 여기다 한번 다시 써보면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루트 x제곱분의 그 다음에 이 위에가 x제곱에 뭐 qx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x가 0으로 갈 때 자극한 루트 씌우고 x제곱분의 그 다음에 절대값 x제곱의 qx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어차피 지금 절대값 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지어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 절대값 x제곱, 절대값 x제곱은 이렇게 지어진다 하면은 결국에 q0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q0이지 이 q0이랑 밑에 있는 마이너스 q0이랑 이렇게 지금 같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래서 둘이 같으려고 하면은 qx가 x를 한 번 더 인수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fx를 x제곱에 qx라고 놨던 건데 이 qx가 한 번 더 x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정확하게 하려면 이렇게 가는 거고 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해도 돼. 그치? 근데 어떤 아이디어가 안 떠올렸을 거냐면은 루트 안에 x제곱을 지금 집어넣는다는 거. 그치? 여기 안 떠올랐으면 좀 문제 안 풀렸을 수 있겠지. 이해됐지? 이렇게? 이해 괜찮아? 거의 47번 문제 해볼 만해. 이제 47번 문제 이제
2022년 기출이니까 얼마 안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가족권, 나족권 보는데 가족권을 보자마자 배웠던 거네 하면서 이제 적용할 수 있거든. 한번 연습을 해보고 요거 좀 바로 설명해 줄게. 아이고 잘했어. 유림이 요새 공부 잘하고 있어? 숙제 잘 해오고 있어? 응. 응. 스투로 하고 있어? 강의 보면서? 모르는 강의 봤는데도 모르는 거는 조심하지만 하면서 하고 있어? 수능 스투는? 수업도 스트리랑 그 설문지 폰트랑 기출문제랑 같이 하고 있어? 22 모의고사 풀면 몇 개 정도 틀려? 27 모의고사? 3등짜리는 다 맞는데 4등은 좀 어려운 게 많아? 그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계속 보완해보자. 기숙사에서 좀 완전 몰입해서 공부해야 돼. 어? 수학밖에 안 해? (47번) 정답 나온 사람들 있지? 이 47번 마무리해보면 이 가족권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의 빼기 1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우리 배웠던 걸로 바로 적용하면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지? fx의 빼기 1이라는 거는 이제 x제곱의 qx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말이야. qx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얘기했어 fx가. 그러니까 qx라 쓰지 말고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를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x-a라고 바로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가족권의 역할은 끝난 거야. 나족권으로 가봐. 나족권으로 가서 살펴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곱하기 fx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제시가 돼 있지. 그 fx 자리에 뭐 대입하냐면은 이 마이너스를 넘겨. 그치? 마이너스를 넘겨버리면 여기는 x제곱에 x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요게 지금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보다
끊어놨다. 이렇게 지금 넣어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 전개해보면 x 3승에 x-a 플러스 x 되고 그 다음에 이쪽 다 넘기면 4x제곱에 마이너스 x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다. 맞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울 거 지어보면 여기 이렇게 둘이 이렇게 지어졌어. 그치? 지어졌고 그 다음에 양변 x제곱으로 나눠도 되겠지?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부호 변화 없으니까 x제곱으로 나눠도 x가 0이 아닐 때를 기준해서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어차피 극한에 대한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x-a 그 다음에 플러스 4x 요게 4지?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잡히는 거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요거 지금 전개하면은 2차 부등식이잖아.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해서 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 마무리해보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d 써보면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려면 a제곱 빼기 4가 아니라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졌지?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a는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4 사이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네. 그치? 문제에서 물어본 거 F5거든? F5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은 F5는 F5 빼기 1이지? F5 빼기 1은 25에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A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4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 되겠다. 그치?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무리 되겠지. 그치? 준환이 이해됐어. 상민이도 괜찮아? 괜찮아? 또 졸린 거 아니지? 졸려? 여기 두 번째 96쪽에 넘어가서 이 개수함수에 대한 얘기 좀 잠깐 좀 해볼게. 96쪽에 14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왼쪽에 있는 조그만한 그래프들 있지. 거기에 좀 표시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함수의 극점, 함수가 불연속일 때 함수의 정근선 요 세 가지 경우들 있지. 그치? 이 개수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새롭게 정의한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사실 이미 고2 때나 뭐 고1 때나 다 경험했던 함수야. 근데 나올 때마다 어렵다라거나 좀 이제 헷갈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대로 그냥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랑 여기 되어 있는 함수가 있어. 그치? 근데 여기다 상수함수를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잡은 교점이 0개야. 이거 교점 0개지? 근데 이 극점에서는 1개. 그 다음에 이 위로 가면은 2개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렇게 바뀌지? 근데 여기 이 값을 우리가 그냥 함수 값을 내 마음대로 잡아볼게. 여기서 함수 값이 1이야. 2야. 이렇게 잡는다로 하면은 새롭게 정의한 함수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이게 새롭게 정의한 함수를 GT라고 얘기한다고 해볼게. y는 GT. 이렇게 쓴다로 하면은 그 함수는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쪽이 t축이야.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1까지는 2까지 2가 경계지? 2까지 봤을 때는 2까지는 계속 0개인 거야. 교점이 계속 0개. 그치? 근데 딱 2일 때 갑자기 1개로 바뀌었어. 이렇게. 그치? 1개로 바뀌었고 2를 넘어가 버리면 계속 2개가 된다. 이렇게 2개가 된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점검할 수 있겠다. 그치? 가장 기본적인 새롭게 정의한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거니까 이런 걸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면 되겠다. 그치? 이게 또 마찬가지지? 여기서 교점 파악해보면 0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살펴보면 된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2번 함수가 불연속일 때랑 함수의 정근선인 부분인데 이 2번, 3번이 요새 잘 나오고 있어. 어디서 잘 나오냐면은 수능 관련한
문제들이나 모의고사에서 평가원 시험이나 모의고사에서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이제 구간이 나눠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 1보다 작을 때는 로그함수고 1보다 클 때는 지수함수 이런 형태들이 있지. 거기에서 뭐 교점의 개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식을 바꿔놓긴 하는데 결국에는 그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 그치? 그 여기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이렇게 돼 있어. 불연속일 때는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여기서 교점에서 파악해 보면 이렇게 잡으면 한 개,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잡아도 한 개야. 그치? 근데 이렇게 잡으면 두 개. 맞지? 그리고 여기도 두 개야. 여기 두 개고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한 개로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그 경계점이 어디냐면은 아까는 경계점이 여기였어. 그치? 근데 이번엔 경계점이 여기를 경계로 해서 한번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를 경계로 해서 한번 또 바뀌고 이 경계를 잘 잡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만약에 어떤 함수랑 곱함수의 형태로 나와서 뭐 fx 곱하기 gx, ft 곱하기 gt가 항상 연속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지점들에서 불연속인 거를 이제 곱을 한 함수가 이제 함수값이 0이 돼가지고 만회해 줄 수 있게끔 되어야 되겠지. 그치? 그런 문제들 기억나지? 이런 형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된다. 그 다음에 정근선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 있으면 정근선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서는 밑에서는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0개 근데 그 위로 가면 1개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맞지? 여기 x제곱 빼기 1에 대한 그래프 그려보는 거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그냥 가볍게 설명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석해버리면 여기에서 밑에서 올라갈 때 교점의 개수 하나도 없고 갑자기 두 개로 바뀌고 그치? 그 위로 올라가면 네 개가 됐다가 여기 세 개가 됐다가 여기 두 개가 됐다가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들을 이제 다 표시하는 형태로 가보면 되겠다. 그치? 민재 괜찮아? 요거? 여기 한번 바로 97쪽에 있는 채화기에 있는 문제 좀 연습해 보는데 이거 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같이 해볼 테니까 일단 한번 고민만 한번 해봐. 97쪽에 있는 문제.
지금 문제에서 fx는 t 곱하기 x-1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여기 이렇게 두 개의 함수로 분리하면 되겠지. 요게 지금 위에 게 fx거든. 그치? 이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이 1차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새롭게 나타내어라 그래프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걸 관찰하면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면 이거 바로 그려보면 1과 3이 있을 때 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잡아보면 1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3에서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살펴보면은 교점의 개수를 이제 관찰을 하는데 일단 경계값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보면 경계값은 이런 데서 잡히거든? 1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접선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접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치? 얘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그치 그치 여기 위에까지 두 개지. 그치? 두 개라 이렇게 볼 수 있어. 여기 두 개. 이거 얘보다 기울기가 더 커져버리면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될까? 한 개, 두 개, 세 개 밑에 곡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맞지? 응.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았을 때 얘 이거 지금 세 개란 말이야. 이렇게 지금 세 개로 파악할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이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다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두 개로 바뀐 부분이 있어. 그치? 두 개 이렇게 바뀌었다. 그치? 그 다음에 음수가 나와버리면 기울기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건 이제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된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점검이 되는 거니까 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할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좀 문제 처음에 어려웠던 사람들은 꼭 복습을 해야 돼. 이거 복습 테스트 다시 볼게. 그러니까 한번 그냥 정리해 본 걸로는 안 될 거야. 여기 보면은 음수에서부터 쭉 올라올 때, 그러니까 이쪽이 지금 t축이야. 이 t라고 하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해.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0까지 올 때는 계속 한 개였던 거야. 한 개였던 거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이 되겠지. 한 개로 계속 왔다가 0에서 갑자기 두 개로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그치? 두 개로 이렇게 바뀐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리면 세 개인 거잖아. 세 개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렇게. 그치? 가다가 여기 어떤 지점에서의 기울기 이거 아직 안 풀었지? 근데 이 기울기 잡았을 때 이 부분에서는 갑자기 어떻게 바뀌냐면 두 개로 바뀌어버려. 이렇게. 두 개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 다음에 그 값을 더 넘어가 버리면 기울기가 다시 또 세 개인 거야. 다시 또 세 개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그럴 수 있게끔 파악해 보면 되겠지. 그치? 여기 이 값 얼마일까? 여기서 이 값. 4. 그렇지. 4. 상민아 안 돼. 이렇게 토요일 아침만 되면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는. 4. 그렇지? 근데 요거 계산 빨리 하는 방법 이렇게 얘기했었지? 얘 미분해서 1 대입해도 되긴 하지만 요거 이렇게 지우고 1 대입해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 기억나지? 기억났어? 응. 이렇게 미분계수의 정의로 보면 이렇게 지우고 그냥 바로 1 대입해도 4다라고 얘기했던 거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그치? 뭐, 이해 안 되는 것은 다시 물어봐줘. 근데 그 문제에서 문제에서 fx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fx는 이라고 한 거? 아 그거 t 곱하 x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방정식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방정식 fx는 t 곱하기 x-1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이 t 곱하기 x-1이 fx다가 아니라 여기는 갖다 두지 갖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 근데 예리한 질문이었어. 어떻게 세 개나 나오는지? 여기서 그래프가 여기 얘가 곡선이 이렇게 이 직선은 계속 이렇게 똑바르게 가는데 이 곡선 점점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이쪽에서 하나가 더 만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이렇게 마이너스 원대로 간다라면은 얘가 훨씬 더 급격하게 기울게 되거든. 이렇게. 그치?
49번 하나 더 해볼게. 49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50번, 51번 좀 풀 사람들 푸는 동안에 이 앞에 질문 있었던 문제 좀 설명을 해볼게. 응? 응? 아, 알았어. 이따 봐. 뭐 4시 반에 온다. 이게 49번 약간 조심해야 될 게 양의 실근의 개수라 얘기했어.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면 돼. 답 잘못 낸 사람들 있을 거야. 양의 실근의 개수. 살짝 틀렸는데 살짝. 맞아. 잘했어. 하나 안 썼어? 응. 여기서 지금 보면은 y는 마이너스 x 3승에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랑 그 다음에 y는 k에 교점의 개수를 따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식은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배웠었지?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빼기 3 플러스 4다 이렇게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바로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0에서 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3을 통과하는 형태가 되고 여기가 3일 때 여기가 이제 y는 3 거지. 그치? 이렇게 확인한 거지. 그럼 그때 이 부분은 2가 될 거니까 이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은 이제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 지점이 8인 거지. 이렇게가 y는 8.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양의 실근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쪽은 의미 없고 이쪽만 보면 된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여기 이 부분 다 지워버리고 여기만 이쪽만 이렇게 관찰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은 0보다 큰 쪽에 이렇게 씌워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 선을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한 개, 그 다음에 여기까지도 한 개야. 여기도 한 개. 그리고 여기서부터 두 개. 두 개 됐다가 여기서 한 개. 그리고 그 위로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은 1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치? 잠깐 쉬었다 할게.
미디엄 몇 주차? 4주차.
아, 이 부분 없나? 잠깐만. 요거 여기다 문제 써줄게. 뭐 같이 보면서 봐도 돼. 아니면 확통 좀 하고 있어도 되고. 5번? 5번은 이거 5번 문제는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fx 곱하기 f 프라임 x 이 0의 서로 다른 모든 시그널이 1,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접근하라고 얘기했었던 거였냐면은 여기서 시그널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시그널이 두 개지? 시그널이 두 개인 상황인 거니까 이쪽에 두 개, 0개, 한 개, 한 개, 그 다음에 0개, 두 개. 요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계산해 보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 그치? 그러면 이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나눠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이 첫 번째 거는 미분 개수가 0인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최고차의 개수 양수인 3차 함수지. 그치? 그러면 그럴 때는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간다를 볼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간다로 했을 때 미분 개수가 0인 지점이 하나도 없다를 하면은 여기 x축이 어디 들어가든 상관없이 교점이 하나밖에 안 생겨. 그치?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될 수 없는 상황인 거니까 1번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미분 개수가 0인 지점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fx도 하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미분 개수 0인 게 하나 존재하는 3차 함수는 이렇게 되는 함수. 그치? 요걸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맞지?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어쨌든 문제에서 실근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과 3이다라고 얘기했어. 실근이 1과 3이다. 뭐의 실근이냐면은 이 방정식의 실근이야. 이 방정식의 실근이 1과 3이라고 했던 거였으니까 이 f'x가 0이 되는 부분이 1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1이다. 그러면 여기 지금 3이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본다 하면은 그때 x축은 여기 밑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가겠지? 여기 1을 하면은 x축은 이런 데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x축이 여기 3이 이렇게 잡혀 있다 하면은 여기가 지금 0이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3이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잠깐만 내가 계산을 제대로 했나?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왜냐면 나머지 하나의 실근이 3이 돼야 되거든. 하나의 실근이 3이 돼야 되니까 그때는 여기가 요렇게 1 하나 썼으니까 이렇게 x축이 잡혀서 여기가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 맞지? 밑에 거는 여기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 부분이 1이 돼야 되는 상황.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 중에서 F는 마이너스 14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F는 마이너스 14 때 얘는 안 되고 요건 F는 마이너스 14가 가능한 경우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마무리했었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a 곱하기 fx는 a 곱하기 x-1의 3승 플러스 b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조건 F3은 0이야. F3은 0 하나 계산하고 나머지 하나는 문제에서 지금 나와 있는 조건이 F는 마이너스 14가 있어요. F는 마이너스 14다. 이게 계산하면 이제 답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되겠다. 그치? 괜찮지? 세 번째 경우는 얘 지금 이렇게 잡히는 함수인데 얘는 어떤 형태가 되든 간에 이 fx가 무조건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이 경우 3번도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죄송한데 수업 영상 좀 문자로 올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따로 보내줄게. 컴퓨터로 볼 거야? 그럼 유튜브에서 그냥 바로 봐도 돼. 그러면. 그러니까 선생님 보여주시면 그 이메일 4개 쓰기 들어가서
아 그렇게 해야 돼? 알았어. 그 다음에 아니야 굳이 얘기는 안 해도 돼. 그냥 시리아인가? 시리아에 있다고 하시는 분이 갑자기 댓글을 달아줘가지고 내 그 동영상에 뭐라 댓글 나왔어요? 어? 뭐라고요? 완벽한 수업? 멋진 수업? 그냥 고생한다 뭐 이런 거를 영어로 썼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것 같긴 해. 근데 오 그래 놀라면 저예요. 어? 제가 오 그래 놀라거든요. 모든 계정의 이름이. 오? 그래 놀라. 오 그래 놀라면 너라고? 알았어. 알아놓을게. 오 그래 놀라 댓글 달면 저예요. 알았어. 오 그래 놀라도 있고 오 그래 놀랑도 있어요. 계정이 2개야? 알았어. 그거 괜찮은데? 계정 이름 앞뒷병 수업 어떠겠다. 아이. 아이. 근데 봤는지 모르겠는데 정승재 선생님 이 강의 때 요리 설명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말로 막 설명을 하시나 봐. 예를 들어서 뭐 김치 볶음밥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처음에 막 되게 맛깔나게 설명을 하죠. 기름을 어떻게 넣고 거기다가 내가 더 잘한다고? 네. 내가 음식 설명 언제 했어? 그게 아니에요. 강의를 정수현 쌤 파라리 딴 얘기 파라리 알아요? 다 들어봤어요. 손우지 정승재 그래? 이미지 다 들어봤는데 쌤이 제일 잘해요. 어휴 감사합니다. 근데 내 말의 결론은 그거를 어떤 사람이 강의에서 요리에 대한 딴 얘기한 것만 있잖아. 그것만 다 모아가지고 자기 쇼츠를 만들었더라고. 근데 그 영상이 막 50개 정도 조회수 폭발했더라고. 자기가 직접 요리하면서 정순이 선생이 음성만 입히는 거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그 얘기 갑자기 왜 했지? 파라리 딴 얘기라고? 진짜 내가 파라리 딴 얘기를 스킵했는데 다 스킵하는 게 강의가 끝나 있어. 장풍 아세요? 가서 그분도 파라리 딴 얘기. 누구? 장풍이라고. 과학 선생님. 야 지구과학 선생님. 글쎄야 오지훈이 1타수 장풍이 거기를 왜 냈지? 아무튼 봐봐.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으면 우리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하는 경우에서 생각을 해보자. 무한대에 대한 상황이고 밑에는 지금 0에 대한 상황이잖아. 그치? 근데 밑에 0인자가 2개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지? 0인자 2개. 0인자 2개고 위에는 지금 무한대에 대한 상황인 거니까 얘 2개를 봤을 때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해보냐면은 fx를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야. x 플러스 x에 n 플러스 2승을 먼저 깔아놓는 거지. 그치? x에 n 플러스 2승이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에서 얻은 단수야. 그치? 이 마지막 거는 무슨 차수에 대한 얘기를 얘기했지? 마지막. 그치, 마지막 차수. 제일 낮은 차수에 대한 얘기다 얘기했던 건데 마지막 차수가 그럼 몇 차겠어? N타. 그치? 맞죠. n차로 끝난다 볼 수 있겠지. n차로 끝나는 거니까 여기가 이 마지막 부분이 x 플러스 2에 이렇게 지금 써볼게. 여기 이 부분은 fx가 x에 n 플러스 2승으로 시작해서 점점점이 나고 요거 지금 본다라면은 fx라고 하는 거는 점점점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이 x 플러스 2에 n승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두 개를 합쳐보면 이렇게 합쳤을 때
우리 어떻게 써야 되냐면 fx를 x의 n 플러스 2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 플러스 2의 n승 이렇게 쓰면은 이 극한값이 안 나와 1이 맞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x 플러스 2의 n승은 계속 인수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fx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fx는 x의 n 플러스 2승 플러스 n승에서 끝나니까 n 플러스 1승이 있을 수도 있겠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비워놔줘야 돼. a 곱하기 x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은 모르겠다 이거는 그치? 그 다음에 확실한 건 n차로 끝났다라는 얘기잖아. n차로 끝난 거니까 플러스 x 플러스 2의 n승을 지금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났으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들을 완성을 시켜보면 돼. 일단 F2를 구하라 한 건데 F0이 0이라 했으니까 여기다 0을 한번 대입해보자. F0은 지워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하면은 A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하면 2의 n승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값이 0이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 2의 n승으로 묶어버리면 2n승으로 묶었을 때 2a 플러스 1은 이게 잘못 묶었나? 0 맞아? 2의 n승으로 묶었을 때 여기 내가 지금 여기를 잘못 썼네. 여기 이 부분이 x 플러스 2였지? 이렇게 지금 만들려 했던 거죠. x의 n 플러스 2승으로 시작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이해돼? 이거 x의 n 플러스 2승이라 써버리면 여기다 지금 대입했을 때 밑에 0인데 위에가 상수가 나와버려. 그치?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이거 좀 주의해줘. 내가 잘못 썼어. x 플러스 2 쓴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0 대입하면은 여기 2의 n 플러스 2승 플러스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은 a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하면 2의 n승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요게 0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럼 이거 2의 n승으로 묶어주면 4 그 다음에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2의 n승으로 지우고 나면은 a 값이 이제 얼마인지 나오게 되겠다. 그치?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a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렇게 지금 나온 거다. 맞지? 그러면 이거 x는 0 대입했을 때 한 번 한 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x는 2 대입했을 때야. x에다 2 대입했을 때를 계산한다 하면은 f에 2 대입해봐. f2 쓰면 이거는 4의 n 플러스 2 써. 그치? 플러스 하고 그 다음에 또 x에다 2 대입하면은 a 곱하기 4의 n 플러스 1승 그 다음에 여기다 또 2 대입하면은 4의 n승 이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70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이거 그러면 이것도 4의 n승으로 묶어. 4의 n승으로 묶어버리면 이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다 지금 16 쓰고 그치? 그 다음에 4의 n승으로 묶었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5에다 4 곱해야 되겠지? 그러면 10인 거야. 마이너스 10 하고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요게 70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지금 쓰면 되겠다. 그치? 7이 아니라 700보다 크다 맞지? 이렇게. 그러면 계산 마무리 지으면 여기 17인 거니까 7 곱하기 4의 n승이야. 이쪽이 7 곱하기 4의 n승인 거니까 여기는 다시 한번 써보면 4의 n승은 10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된 거니까 n 값은 그렇지 4. 최소값은 4.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그치? 여기서 뭐 주의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을 한다 생각하고 봐봐. xn 플러스 2승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잡았던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차수 만약에 이거 2였으면 2 곱하기 x 플러스 2n승으로 끝난 거야. 그치? 여기 밑에 0인자가 n인 거니까 여기 마지막 것도 차수가 n이어야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고 fx를 하나로 묶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야 돼. 이거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32번 해볼게. 32번.
7단원 좀 풀어봤어? 7주차 문제? 확통이요. 확통. 아직 안 해봤어? 한번 좀 확통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야 돼. 그래야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우리 예습일기랑 그다음에 뭐 복습일기랑 수특이랑 3개 같이 해야 되니까. 육모 끝나고. 육모 끝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확통 시간에도 수원수도 당분간 조금 더 섞어가지고 할게. 이게 진도가 우리 생각했던 만큼 빨리 못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자세하게 좀 해야 될 건 해야 하고 이해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 저번 시험보다 훨씬 할만해. 그러니까 개념만 이해돼 있으면. 이거 너무 지금 이해 안 되거나 어렵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1, 2, 3단원보다 4, 5, 6, 7단원이 훨씬 문제 자체가 어렵게 내려고 해도 쉬워. 저 3, 4단원이 싫었거든요. 그것 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끔 따로 줄게. 그렇게 하자. F1은 0, F'1은 0보다 작다. 수능 대비로 해서 이거 연습하면서 그쪽 복습해보자. 근데 이 조건 이용하는데 문제에서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함수라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지? 그럼 함수가 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 그렇지? 왜냐면은 여기 F1은 0이라고 했는데 프라임 일단 미분결수가 0보다 작은 애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그래프는 이렇게 극대극소를 가져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F1은 0이라 했으니까 이 어떤 미분결수가 0인 지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부분이 이제 1이다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치? 그래서 먼저 그래프 추론을 해놓고 나서 시작하는데 정확한 그래프가 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확인해 보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위에는 fx 플러스 1이야. 이게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a의 개수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지금 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거지. 그치? 근데 이 생각을 한번 해봐. 여기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은 어쨌든 이거 지금 다 함수기 때문에 다 함수값을 갖거든? 그치? 극한값을 갖는 상황인 건데 그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기 밑에가 0일 때 위에가 0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제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근데 밑에가 0인 부분이 이미 3개나 있어. 여기 알파라고 두고 여기 베타라고 둔다면은 알파 1 베타에서 지금 다 0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치? 근데 1만큼 더하는 게 얘가 0분의 0이면은 수렴할 수 있지. 그치? 왜냐면 같은 차수거든. 같은 차수니까 0분의 0이면 수렴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게 0분의 10꼴이 된다라면 이제 수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미 불연속인 지점이 어딘지는 결정이 돼 있어. 왜냐면은 이 베타 부분 봐봐. 베타에서 베타 플러스 1만큼 해보면 그 값은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거기서 이미 불연속이 잡히는 거야. 아니, 불연속이 아니라 극한값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잡히는 거야. 베타인 부분. 이거 석준이 이해돼? 이거. 그러니까 따라서 베타는 이미 잡혀 있어. 베타는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알파랑 1일 때는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잡아보면 만약에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f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본다 하면은 이 밑에가 0으로 가잖아. 그치? 그럼 위에도 지금 0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렇게 해야 뭔가 어떤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결론 내보면 f 알파가 0일 때는 f 알파 플러스 1도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찾을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 f1이 0이잖아. f1이 0이면 이거 그냥 여기다 1도 해버리면 되지. f2도 0이 되어야 된다. 바로 이렇게 좀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결국에 베타 값이 얼마인지 잡혔지. 이 베타는 그냥 2가 나오고 이게 그냥 베타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하는 거 알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알파 값은 여기 차이가 이렇게 1차씩 나오고 있는 거니까 이 알파 플러스 1이
이게 그냥 1이 돼야 되겠지? 알파 플러스 1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돼야 된다.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1만큼 가면은 얘 0. 여기서 1만큼 가면 얘 0. 여기서 1만큼 가면 그때는 3이니까 그때 함수값은 양수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극한에 대한 얘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좀 파악을 해볼게. 이거 왜, 없었던 문제인 줄 알았어. 36번 가보자. 오늘 모의고사 3개 받았잖아. 네. 그치? 못 받은 사람은 받아야 돼? 쌤 근데 저 내일 아. 그 작년 육모 시험지 다 있거든요. 아. 학교에서 뿌린 거. 아. 그런 거 그거 다 풀 거예요. 좋아. 정답. 육모? 관련해서? 그냥 선언한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저희 계획을 공유한 거예요. 그래. 좋아. 다 풀어보고 작년 실무도 하나 줬으니까 같이 풀어보고. 작년 육모 수학 어려웠어요? 저 몰라서 물어보는 작년 육모 국어 존나 어려웠어요. 진짜. 육모 그래도 뭐 재작년 거보다는 조금 좀 더 어려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그냥 스포 없이 해봐. 근데 이미 풀었던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 36번으로 가볼게. 36번은 여기서 이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러니까 뭐에 대한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치환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거였거든. 치환해서 생각해 보는 거. 근데 여기 합성함수 형태로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치환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 f의 fx 깔려 있고 빼기 f의 fa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값이 4다 이렇게 극한에 대한 얘기가 돼 있어. 그치? 이를 만족시키는 실수 a는 오직 0과 k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값이 0과 k뿐이다라고 얘기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0과 k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 그치? 그러면 극한에서 내 기본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 그랬던 건 뭐였냐면은 뭐부터 하라 그랬지? 극한에서? 그 전에 뭘 파악해라? 연소. 뚜기.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한가? 깍두기. 깍두기. 꼴뚜기. 상처받았어요. 아니 꼴 파악하라고 꼴 파악. 상처받아 누가? 꼴 파악. 오징어랑 꼴뚜기는 다르잖아. 꼴파악을 해라, 꼴파악. 그치? 꼴파악을 먼저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꼴파악을 한다 하면은, 여기 A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일단 위에 분자가 0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그치? 분자가 0이 돼. 그치? 근데 분자가 0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지금 극한 가지려고 하면은,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여기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한다고 하잖아? 그럼 말이 안 돼. 왜냐면 여기 지금 4잖아. 그치? 여기 0이라도 했으면 괜찮거든? 0이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4니까 이 밑에 값도 0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근데 그 만족시키는 A 값이 2개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FA가 이 밑에 분모 부분 있지? 이 분모 부분에서 이 FA 값이 0이 되는 이 값이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0과 K를 대입했을 때 딱 이 2개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FA는 0이라는 말 이해돼? FA는 0이 돼야 된다? 왜냐면은 여기 이 부분 있잖아. 여기 요만큼을 요렇게 지금 다 같은
같은 숫자를 봐서 생각해봐. 같은 숫자를 본다라면은 분자가 여기다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써볼게. 분자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0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 이미 밝혀졌잖아. 분자가 0으로 가므로 그러므로 분모도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분모도 0. 언제?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수렴할 때. 수렴할 때는 분모도 0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이렇게 되어야 수렴 가능이야. 이어야 수렴 가능.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그때의 상황은 분모가 0으로 간다라는 얘기는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럼 이건 FA가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FA가 0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맞지? 근데 그 A 값이 구체적으로 이 0과 K다를 이렇게 해요. 이게 0과 K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치? 꼴파악을 했을 때 여기까지 먼저 파악을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fx를 t로 치환을 해볼게. fx를 t로 이렇게 치환을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 써보면 되겠지? t로 치환하면 x가 a로 갈 때 t라고 하는 거는 이제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이 fx는 t라고 놓은 거니까. 맞지? t가 0으로 가는 거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극한을 써보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로 바뀐 거야. 하고 나서 t분의 ft 빼기 그 다음에 f0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여기 지금 t 빼기 0 이렇게 고쳐버리고 나면은 이게 이제 f'0을 의미하는 거지. 그치? 거기다가 문제에서 이제 4라고 나와 있어. 이렇게. 그치? 4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걸 이제 만족시키는 애들이 0과 k뿐이다 이렇게 파악하면 되겠어. 그치? 이 극한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t 값이 t가 0과 4뿐인 거야. 0과 4뿐.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이 봐봐. FA가 0이 되는 애가 0과 4뿐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최고 차이계수 1인 3차 함수라고 그랬어. 그치? 근데 3차 함수인데 근이 2개뿐이라 얘기를 한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조건이 다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세 가지 조건 다 써볼까? 여기다 써보면 F0은 0인 거야. 그 다음에 F 내가 4라고 썼나? K지 이거 K. FK는 0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보면 F 프라임 0은 4다.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조건이 나왔다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식에서 이만큼에서 지금 확인해보면 이 3차 함수라고 하는 건 지금 어떻게 생겨 있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 함수가 0과 4뿐이라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아니 자꾸 4라고 하네. 0과 K 0과 K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치? 아니면 여기서 함수가 지금 K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양수라 했네. 양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여기서 0에서 접해. 그 다음에 K를 이렇게 통과해. 0과 K를 이렇게 가져야 돼.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얘기지. 왼쪽 거 오른쪽 거야? 왼쪽 거. 그치? F'0은 4였으니까. 그치?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얘만 된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바로 표현을 하면은 fx라고 하는 거는 x 곱하기 x-k의 제곱인 거야. 그치? 이렇게 써버리고 나서 f'0은 4다 라고 계산하면 k는 2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바로 나오게 된다. 그치? 요거 꼴파악 항상 생각하기. 꼴파악하고 나서 여기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면서 따져보면 된다. 그치? 풀이가 길지는 않잖아. 근데 아직 좀 접근이 안 된다 하면은 좀 계속 복습하면서 좀 연습을 좀 해줘. 42번으로 가볼게. 42번. 이 42번은 한번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여전하지만 어디 갔어?
누구? 조준아 어디 갔어? 아, 아 오늘 좀 가야 될 때가 있다 그래가지고. 아, 걔왜 갔어? 사실 죄송해요. 제가 뭔가 별딱 같은데. 갑자기 발작. 그왜 갔어 했어요? 내가 알려줄게. 아 아니야 영상 볼 건데 약간 애매한데. 응. 조준아 왜 갔어? 아, 그 얘기는 안 들릴 거야. 여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었지.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문제가 지금 이렇게 접선이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도 이렇게 지금 접선이 들어가 있어. 그치? 접선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야. 그치? 근데 얘에 대해서 지금 접점에 대해서 뭐가 잡혔냐면은 요렇게 이쪽으로도 직각 표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여기 이렇게 놓고 보면은 결국에 위의 삼각형과 밑의 삼각형의 비율을 이제 이용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였지. 그치? 근데 이제 이때 배웠던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여기 한번 써볼게. 일단 여기 1이야. 이렇게 1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삼각형의 넓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넓이를 표현을 해도 되지만 사실 이 길이를 우리가 알 필요는 없거든. 왜냐면 지금 공유하고 있는 각이니까 나누기 할 거잖아. 어차피 나누기 할 거니까 이 길이는 굳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였어. 그치? 그래도 뭐 한번 써볼까? 써보면 RQ라고 이렇게 잡아보자. RQ라 잡으면 여기 계산이 이렇게 되겠지? 나와 있는 식을 먼저 정리해 볼게. 리미트 t가 0으로 할 때 우극한, 그 다음에 t제곱 곱하기 GT인데 GT는 어디에 있는 삼각형이냐면은 이 위에 있는 삼각형이야. 위에 있는 삼각형인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RQ에다가 곱하기 요 길이를 H1이라 해볼까? 이렇게 H1을 이렇게 곱하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는 뭘 쓰냐면은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H2라 해볼까? H2 RQ를 먼저 쓰자. RQ 쓰고 그다음 곱하기 H2 요 상황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아까 했던 얘기는 둘이 이렇게 지워질 거니까 그냥 굳이 계산 안 해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그래서 H1과 H2만 T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으면 답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T가 어디였냐면은 이만큼이 T였어. 요게 지금 T거든? 요렇게가 이렇게가 지금 T야. T니까 여기 H2도 이렇게 쓰지 말고 T라고 쓰자. T라고 쓰고 요 위에 있는 요 길이만 지금 구하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이거 이제 닮음으로 봐도 되고 닮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 있냐면은 요 빨간색 삼각형이 있지. 이 빨간색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이 둘이 서로 닮음이야. 왜냐? 이 직각이거든? 이 직각이고 이쪽도 직각인데 여기 이 세타를 공유하고 있어. 이 밑에 있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지금 세타를 공유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닮음이라 볼 수 있고 닮음비가 좀 헷갈린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돼. 여기서 코사인 세타는 뭐냐? 1분의 t인 거야. t다 이렇게 잡을 수 있지. 코사인 세타는 1분의 t 이렇게. 맞지? 그러면 이 큰 삼각형에서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또 뭐라 쓸 수 있냐면은 예분의 1인 거야. 여기 이 부분이 지금 p잖아? p인 거니까 여기 p고 5지? 그러면 p5분의 1이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 그치? p5분의 1. 근데 이 값이 t랑 같다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치? 그래서 따라서 p5 길이는 t분의 1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p5는 t분의 1이다. 얘는 t분의 1로 이렇게 지금 체크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만큼이 t분의 1인 거니까 이 h1이라고 하는 거는 h1은 t분의 1에서 t를 빼면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는 t분의 1 빼기 t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돼. t분의 1 빼기 t를 이렇게 대입하면 된다. 그치?
그럼 이제 계산 끝났지? 위아래로 t로 한 번씩 나눠버리면 얘가 이렇게 지어지고 이쪽도 이렇게 지어지고, 그렇지? 그래서 계산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할 때 우크 쓴 다음에 여기서 둘이 곱하면 1 빼기 t 제곱 분의 위에는 1 됐으니까 그냥 1이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겠다. 그치? 차근차근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가면 돼. 이런 문제. 선생님 그 화요일 날 이거 가져와요 이 책? 평점? 화요일에도 갖고 와줘. 대부분 좀 그날 해야 될 게 많네. 육모 복습도 해야 되고. 그럼 이것만 가져와요? 와도 돼요? 확통 7주차도 좀 갖고 와줘. 7주차. 그 얇잖아 7주차. 아, 네. 그리고 이제 토요일부터는 예술일기 갖고 오고. 예술일기요? 예술일기 받지 않았어? 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없는 것 같기도 해? 그건 아니지. 네, 잘 찾아볼게요. 44번 하나 더 해볼게. 이거 내가 근데 책 안 갖고 온 사람들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80점 없었지. 집 갑시다. 아 제가 그려줄게요. 저 친구들. 내가 물어본 거 같아. 이거 지금 민재 궁금하지? 아니 다음 시간. 아유, 이거 누가 물어봤어요? 그 사람 서운할 것 같은데. 누군지 모르지? 44번? 물어본 거랑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누가 안 물어봐. 지성이 물어봤어? 아니, 하자. 원래 해볼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예리한 질문이었네. 누가 물어봤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물어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지, 그렇지?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려웠어. 여기서 보면은 이 기울기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렇게 A가 있고 여기 P가 있어. 근데 얘 기울기가 이제 T라고 얘기한 거야. 기울기가 T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밑으로 Q가 있는데 Q는 어떻게 됐냐면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절묘하게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T다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기울기 마이너스 T다. 이렇게. 그치? 근데 문제에서 AP 빼기 AQ를 구하래. 이게 어떻게 구해? 이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거 빼기 이거를 바로 구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 문제는 어려웠으니까 그냥 배우고 복습 위주로 생각을 해봐. 이거 빼기 이거 구하기는 어려운데 이 둘이 기울기가 서로 t고 마이너스 t, 그치?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얘를 q를 이쪽으로 이렇게 평이동 시켜봐. y축에 대해서 평이동 시켜보면 기울기가 t로 바뀐다는 거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는 이 ap랑 딱 겹쳐버려. 이렇게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버리면, 그치? 그거에 대한 힌트를 t다 마이너스 t다 지금 이렇게 준 상황이라 볼 수 있겠어, 그치? y축 대신 시켜버리면 기울기가 t가 되니까 얘랑 지금 겹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AP 빼기 AQ인 거니까 뭘 한 거냐면은 여기에서 얘를 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지성이 그러면 이해됐어? 거기까지?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해놓고 나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은 이제 길이를 잡아야 되는데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 여기 알파라고 두고 그다음 여기 이 부분을 베타를 이렇게 생각해보자. 그치?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길이 구하고 이 길이도 지금 구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먼저 A부터 여기 Q-라고 해볼게. A Q-의 길이를 구하는 거야. A Q- 길이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구하냐면은 A P 길이도 구해. A P 길이.
근데 우리 배웠던 거를 좀 적용해보면 훨씬 손쉽게 할 수 있지. 원래 이거 지금 구하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좌표 잡아가지고 이제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이 참수랑 1참수랑 같다라고 놓고 나서 뭔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뭐였냐면은 복습하기에 좋은 문제네.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기울기가 t면은 1t 났을 때 이 부분이 루트 t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된다로 지금 배웠던 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 베타 빼기 알파에 루트 t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봐볼까? 이 길이에다가 요 길이에 루트 t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여기 길이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 길이는 뭐냐면은 알파 곱하기 루트 t제곱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알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AQ-가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맞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마찬가지. 이 A부터 P까지 길이는 이만큼 길이가 지금 베타잖아. 그치? 지금 베타. 베타인 거니까 베타에다가 루트 t제곱 플러스 1을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AP 길이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 바로 식으로 표현해보자. AP에서 AQ를 빼라 했으니까 AP에서 AQ를 빼버리면 여기에서 얘 뺀 거잖아. 그치? 여기서 얘 뺀다 하면은 베타 플러스 알파가 돼. 베타 플러스 알파에 루트 t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여기에 원래 빼기 a가 있었어. 빼기 a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t-1이 지금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그 여기다가 리미트 t가 1로 갈 때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값이 이제 얼마인지를 계산해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거의 다 했어. 이것만 마무리하고 이제 끝낼게. 베타 플러스 알파만 구하면 되는데 이 베타 플러스 알파는 어디 있냐면은 두 개의 함수가 같다라고 놓으면 돼. 그치? 같다라고 놨을 때에 대한 근각계수 관계를 지금 적용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요 곡선은 y는 x제곱 플러스 1이야.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얘 0,2 지나가고 있고 기울기 t라 했으니까 tx에 플러스 2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치?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놔봐. 그럼 x제곱 플러스 1은 tx 플러스 1인 거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tx에다가 마이너스 1은 0이다. 지금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알파 플러스 베타가 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잡혔지. 그치? 그럼 여기 이 자리에다가 이제 t를 대입하면 요게 이제 t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a 값 찾아야 되는데 항상 뭐 하라? 꼴파 켜봐라. 꼴파. 그래서 저쪽에 있는 꼴파. 1 대입했을 때 밑에 0이지. 그치? 위에도 0 되려고 하면은 1 대입해보면 2 루트 2 곱하기 t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a 값이 루트 2t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루트 2t가 아닌가? 맞지? 루트 2t?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리화하면 문제 풀려. 이렇게. 위아래로. 이거, 지상 이해됐어? 이해 괜찮아? 이번 주말을 좀 활활 불태워야 돼. 네. 저 오늘 아니에요. 화려하게 불태워줘. 그래서 받았던 실무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확통 지금 앞에 부족한 부분들 따라오고 몇몇 친구들 지금 통계 부분 잘 안 되는 거 있잖아. 그 개념 다시 정리해보고 그렇게 우리 화요일에 보기로 하자.